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과정 전성환 교수입니다. 자, 커피라는 음료는 기원전 6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먼저 발생을 했었죠.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의 이제 전설이 있는데 칼디의 전설과 그리고 오마르의 전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음료, 와인과 함께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음료가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에 대해서 기원과 어원 그리고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 바리스타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음료, 식음료 산업 분야에 커피가 첫 번째로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현재도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커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실전에서 고객들한테 트렌디한 음료를 서비스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베리에이션 할 수 있는 메뉴까지 다양하게 로스팅 과정까지 들어가는 다양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커피의 기원과 그리고 전파, 경로, 그리고 역사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의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에 먼저 커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카파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슬람 문화에서 슐탄, 즉 황제에게 바치는 음료 중에 하나였던 커피는 카와라고 하는 와인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이란, 이라크 쪽에 커피숍을 방문하게 되면은 예전에 고전부터 사용되던 카와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카와숍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와스토어라는 이름을 걸고 거기에서 커피를 같이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지요. 그런데 이슬람권의 커피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지만은 아랫부분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시다시피 터키식 커피 즉 강하게 분쇄된 커피를 강한 화력을 이용해서 조리듯이 굉장히 묵직한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일명 한국의 예전에 한약을 우리가 조제를 했을 때 약탕기에 한약을 넣고 끓이듯이 그런 굉장히 풍미가 강한 스타일의 커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터키에서는 카흐베라고 합니다. 카흐베는 커피를 말하는 다른 말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카흐베는 커피를 끓이는 주전자입니다. 자루가 달린 주전자에 물을 넣고요. 그리고 분쇄된 커피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내서 마찬가지로 조리듯이 먹는 즉 현재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커피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커피가 바로 터키식 카흐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다 아시다시피 카페는 이탈리아 그리고 카페는 프랑스를 의미하고 합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는 중세 최초의 시적 공간이자 그리고 대중문화의 교류회장이었던 프로코프 카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도는 바로 빈 벨트 또는 커피 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랫부분에 그 점선으로 연결된 그 공간을 보시면은 북이 30도 그리고 남이 30도 사이에 걸쳐 있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만 커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커피를 재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국 조건은 연평균 강우량은 1500에서 1600 그리고 연평균 기온은 20도에서 30도 사이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 즉 아시아권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쪽에 이 커피 벨트가 중점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도 기후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커피 벨트 남이 약 25도 또는 30도에서 북이 25도에서 3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20도, 최소 20도에서 약 30도 사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거는 고온 다습하다는 말은 소나기가 갑자기 오고 난 다음에 햇볕이 올라오면서 날씨가 개었다 또는 날씨가 흐렸다 하는 날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평균 기온이 2000ml를 넘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커피 성장에 식욕 조건에 더 안 좋은 해가 되기 때문에 1500에서 160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강우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토, 토질인데요. 사진 윗부분에 보이는 저 붉은색 토양은 바로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색 석회질이 포함된 토양입니다. 한국의 고령 같은, 즉 고령토 같은 찐득찐득한 질감의 찰흙 같은 질감이고요. 무기질과 그리고 유기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굉장히 비옥한 토질의 특성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그리고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마지막으로 호주의 남쪽 지방인 남호주, 사우스 웨스트 지방이 되겠지요. 자, 이 테라로사 토양은 모든 식물의 가장 이상적인 기후 조건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특히 와인을 기르는 포도 품종에도 이 테라로사 토양에서 자란 품종은 품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풍미에서 굉장히 뛰어난 맛과 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이시는 이제 이 토양은 석회질입니다. 자, 그레이인데요. 석회질 토양은 고대 중생대였던, 즉 공룡이 살던 시대 고대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생겨난 일종의 화석 토양, 즉 어패류가 퇴적이 되면서 생긴 퇴적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유기질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 나무에 굉장히 비옥한 조건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산미, 애시드가 풍부한 질감을 선사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커피나 와인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테라로사 토양과 함께 가장 이상적인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석회질이 많은 곳은 와인으로 치면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그리고 탄자니아 열대 우림 지역이 이 테라로사 토양과 함께 석회질 토양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와이에 지금 이제 하와이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테라로사 토양은 또 화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커피든 와인이든 맛에서 약간 스파이시한, 즉 톡톡 터지는 듯한 맛과 향이 난다면은 100% 테라로사 토양에서 재배된 식육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피의 기원입니다. 커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생긴 칼디의 전설입니다. 칼디는 나이가 많은 목동이었죠. 날마다 양을 기르고 그리고 방목을 해서 하루는 초원에 나가서 양들의 쉼을 갖다가, 즉 양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붉은색 이름 모를 과실을 양들이 주워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실을 주워 먹은 양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 즉 사람이 술 마시면 흥청망청 하는 것처럼 흥분을 해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이 칼디라는 목동은 그 열매를 가져다가 물에 넣고 한번 끓여봤는데 굉장히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약간의 흥분되는 그런 자극적인 맛과 향이 있어서 이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커피가 지금 현재까지 전파가 됐다는 그 설이 바로 칼디의 전설입니다. 자, 두 번째, 아랫부분 사진에 보시면 오마르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오마르는 이슬람 문화권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마르는 이슬람 문화, 즉 슐탄의 황제의 딸이었던 공주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이름 모를 사막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몸이 너무나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던 까마귀가 붉은색의 과일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자기도 너무 허기가 져서 그 열매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커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카페인이라는 성분과 함께 각성과 그리고 중독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의사인 오마르는 이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던 거죠. 마침 본인을 추방했던 황제, 즉 슐탄의 왕국에 전염병이 돌게 되자 오마르는 이 열매를 가지고 가서 물에 끓이고 그리고 그 우려낸 물을 사람들한테 마시게 함으로써 전염병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커피고요. 여기서 생겨진 게 바로 이슬람 문화의 오마르의 전설입니다. 자, 칼디의 전설과 오마르의 전설 어느 쪽이 더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인류가 아주 우연찮은 기회에 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와인과 함께 발견해낸 바로